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2026년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어야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거래도 없는데 거짓 신고가로 장난치는 행위, 이제는 정말 그만둬야 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살인적인 주거비를 견디지 못하고 서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앞으로 이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받아줄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영원히 우상향한다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받아줄 사람이 사라진 대한민국 부동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강제로 정상화되는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실제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2025년 3분기 가계부채 데이터를 보면서 앞으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비중의 무려 58.3%가 30대와 40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30대 비중이 가장 높은데 결혼 정년기인 30대들이 시장의 물량을 홀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실은 이들의 매수 에너지가 이미 고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와 대출 중단 기조로 인해 집값을 밀어올릴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 감소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매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대출로 미래 수요를 끌어왔는데 이제는 그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결혼을 하지 않는 1인 가구가 30대와 40대에서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의 전통적인 수요는 갈수록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30대와 40대의 부채로 지탱하던 매수 힘은 한계에 다다랐고 인구 구조와 유동성 차단이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은 이제 강한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대와 40대가 대출의 무게를 견디고 있을 때 사회생활을 많이 한 50대와 60대 이상의 움직임에서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통계를 보면은 이들은 부채를 줄이며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왜 이들이 물량을 던지고 대출을 줄이겠습니까? 50대와 60대는 과거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직접 겪은 세대입니다. 위기 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힘없이 폭락하는지, 그리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꼭대기에 도달했으며 곧 하락이 시작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기성세대가 퇴로를 찾는 지금 그들이 던진 물량을 받는 것이 과연 기회인지 함정인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자산시장의 미래라 할 수 있는 20대 역시 부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구조를 보면은 정말 다음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발견됩니다. 화면의 인구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시장을 떠받치는 30대 인구가 약간 볼록하게 솟아 있지만 그 바로 밑 세대부터는 인구가 거의 수직 절벽 수준으로 급강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인구 절벽의 공포입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든 20대는 안타깝지만은 고용 불안과 고금리 그리고 절대적인 머릿수 부족으로 인해 자산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수 세력의 마지막 보루였던 30대마저 이미 대출 한도를 소진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반면에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50대 이상의 세대는 노후 생활비를 위해 집을 팔아야만 하는 잠재적 매도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자금이 바닥났고 인구마저 사라지는데 팔려는 사람은 줄을 서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을 지탱해온 가장 거대한 기둥은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정부가 열어주던 정책 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출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에서 앞으로 대출 방향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으로 향하던 거대한 유동성을 모험 자본, 즉 혁신 기업으로 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PF에 자금을 쏟아붓고 그 빚을 개인이 받아내며 시장이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 정부는 부동산에 더 이상의 국가 자원을 편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바꾸는 시도입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으로 성장해온 시대의 종말을 선언한 것입니다. 부채라는 유동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부동산 시장은 돈이 막히면은 가격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유동성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의 부동산 불패 신화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정부의 규제 의지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는 수치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게 건전성을 평가하는 위험값을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사업의 초기 단계인 브릿지론의 경우 위험값을 기존 18%에서 무려 90%로 폭등시켰습니다. 이건 금융기관들에게 사실상 부동산에 돈 빌려주지 말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증권사가 브릿지론에 돈을 주려고 하면은 이전보다 5배가 넘는 부담을 져야 하므로 앞으로 부동산 투자가 5배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총투자 한도라는 거대한 차단벽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증권사는 대출 펀드, 채무 보증을 모두 합쳐 자기 자본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게 제한했습니다. 지금 이미 한도를 넘긴 증권사가 많은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자금을 강제로 회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이 거꾸로 금융기관으로 빨려 들어가는 유동성 블랙홀이 시작된 것입니다. 돈의 맥이 끊기고 자본이 빠져나가는 시장에서 집값이 버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환상일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에 발생할 유동성 회수는 가격 정상화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동산 PF 부실이나 영끌족들의 파산이 본격적으로 터지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종 금융 완화 제도를 동원해 억지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연명 치료도 곧 끝납니다. 바로 2026년 6월 대출 유예와 상환 유예 같은 금융 완화 제도들이 한꺼번에 종료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점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곧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의식해 6월까지는 어떻게든 부실을 덮고 연장해 온 듯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은 더 이상 이런 무리한 조치를 이어갈 명분이 사라집니다. 금융 완화 조치가 줄어들면은 억눌려 있던 부실이 터지고 단숨에 경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왜곡되었던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는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둑이 무너지면은 물길을 막을 수 없듯이 2026년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빠르게 붕괴할 겁니다. 지금 유동성은 부동산을 떠나고 있고 매수 세력은 고갈되었으며 정부는 유동성 차단이라는 강력한 칼을 뽑았습니다. 이 모든 신호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